네, 안녕하세요, 뷰입니다. 오늘의 영상 주제는 과연 내가 사용하는 찌 제대로 알고 사용하냐 라는 주제로 한번 영상 촬영을 할까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주력으로 사용하는 찌가 한두 가지는 있을 거예요. 어디가 좋다, 무슨 찌가 좋다 그러면 또 그거 사가지고 써보고 뭐 예를 들면 황태자찌도 써보고 뭐 육공찌도 써보고 굉장히 고가의 찌들도 많이 써봤지만 이게 어느 순간부터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를 했습니다. 어떤 것이 잘못됐냐? 자, 찌를 사용할 때 찌마다 찌의 부력이 있고 찌의 순부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한목이 오링 몇으로 가라앉는지 이런 최소한의 이런 기본적인 거를 알고 찌를 사용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뭐 현장에 가서 바로 부력 재고 그 다음에 바로 낚시하고 또 끝나면 그냥 그걸로 끝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찌가 부력이 몇인지 순부력이 몇인지 이런 것도 전혀 모르고 낚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지금 보시면 뒤에 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이 찌의 부력과 순부력을 적어놨고 그 다음에 제가 실제로 이 찌를 사용하면서 이 한마디 이 한목의 오링이 얼마를 차지하는지 확인해 보니까 EQ 피싱 오링으로 0.02 그러니까 중자를 딱 끼면은 이렇게 해서 깔깍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내가 사용하는 최소한의 주력지가 어느 스펙인지 그 정도는 알고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찌의 종류를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찌탑의 종류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화본탑찌, 그 다음에 역강 솔리드찌, 그 다음에 전자찌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가죠. 그래서 카본찌 같은 경우에는 해가 내 뒤에 있을 때 보통 많이 주로 사용하는 찌고 역강찌 같은 경우는 해가 내 앞에 있을 때 주로 사용하는 찌입니다. 그리고 이런 전자찌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밤낚시를 할 건데 이 낚시터는 서치가 사용이 안 되는 낚시터 있죠. 그런 곳에서는 밤낚시할 때 이런 전자찌를 쓰죠. 그리고 또 몸통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유선형 몸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막대 그러니까 길쭉한 거 몸통이 길쭉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완벽한 다루마형은 아니지만 이렇게 둥근 형태의 다루마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찌를 사용할 때 과연 상황에 맞게끔 사용하는지 대부분 저도 옛날에는 그냥 한 가지 몸통을 사용을 했었어요. 최근에 낚시터를 다니다 보니까 계류가 센 곳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 낚시터에서는 이런 찌를 쓰면은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 이유가 굉장히 그 계류에 밀려서 찌가 이렇게 흐릅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이런 다루마찌를 사용해서 어느 정도 무게중심이 다루마찌 같은 경우는 중앙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류에 강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게끔 찌를 사용하면 되고 그에 반해 이런 수자찌 같은 경우 이런 수자찌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스펙으로 맞추냐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사용하는 찌에 이 한목이 오링 소자가 들어가는지 중자가 들어가는지 혹은 대자가 들어가는지를 정확히 알고 사용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마 우리 여러분들 대부분 가장 많이 써본 찌가 아마 군계락 찌일 거예요. 아마 거의 낚시를 하시는 모든 분들이 한 번쯤은 사용해보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군계락찌에 재미난 게 있어요. 뭐 당연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군계락찌 같은 경우는 특징이 이 한목이 굉장히 커요. 이렇게. 한목의 길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제가 이 찌를 쟀을 때는 EQ오링 기준 중자 0.02g을 썼을 때 한목이 죽는다고 했죠. 군계락찌 같은 경우에는 0.015g 즉 군계락에서 판매하고 있는 오링 소자를 하나 딱 끼면은 이 한목이 딱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군계락 같은 경우에는 소자가 0.015 중자가 0.030 그 다음에 대자가 0.045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대자를 끼면 세목을 죽이는 겁니다. 세목. 중자는 두목을 죽이는 거고요. 소자는 군계락찌 기준으로 한목을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 대표님께서 이 군계락찌도 분명한 수제찌입니다. 하지만 대량으로 생산하는 기성품용 수제찌입니다. 근데 이런 일반 수제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준이 없어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주다 보니까 그런 기준점이 없습니다. 군계락지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오링을 무게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게끔 한목이 죽을 수 있도록 만들었지만, 이런 정말 수제 엣지 같은 경우에는 0.4T로 만들었을 때의 오링 무게와 0.9T로 만들었을 때의 오링 무게가 같을까요? 네, 당연히 표면 장력 때문에 당연히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력으로 사용하는 찌 최소한 한 종류별로 역광찌, 카본찌, 그 다음에 전자찌, 그 다음에 다루마찌, 요 총 한 4가지 정도는 최소한의 그 찌의 부력이 얼마고, 그 다음에 이 한목을 누르는 오링의 무게가 얼마고, 그 다음에 순부력, 이 찌의 반응 속도. 예를 들자면 우리 자동차를 좀 예를 들자면 제로백이라는 게 있죠. 출발점부터 100km가 되는 순간까지 초를 재는데 그걸 제로백이라고 하잖아요. 즉 이 찌도 순부력이라고 해서 입지 들어왔을 때 이 찌가 얼마나 빨리 표현을 해주냐, 이걸 바로 순부력이라고 합니다. 순부력이 낮은 찌는 당연히 찌의 표현이 늦을 거고, 순부력이 높은 찌는 당연히 찌의 표현이 빠를 겁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기존에 전혀 이 찌의 스펙을 모르고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느 정도의 예를 들어 입지 표현이 이상한데 뭔가 변화를 줘야 되는데, 이 찌탑 한목에 오링이 뭔지 모르니까 그냥 그냥 대자도 받고 중자도 받고 소자도 받고 정말 말도 안 되게 낚시를 했었습니다. 근데 최소한 우리 여러분들은 저처럼 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낚시를 하지 않으시라고 이런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이 찌를 순부력 재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순부력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찌의 부력은 제가 이미 쟀기 때문에 알고 있잖아요. 3.6g,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전자저울에다가 이 찌의 무게를 잽니다. 찌의 무게를 재니까 1.34가 나오네요. 그러면 이 계산기에다가 3.6 맞죠? 찌 부력이 3.6이니까 3.6 나누기 1.34를 칩니다. 1.34. 여기 2.68 나오는데 여기서 곱하기 100을 누르면 268.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순부력이 268.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270이라고 써놨잖아요, 그죠? 이렇듯 우리 여러분들 정말 최소한의 저처럼 막무가내로 찌 사용하지 마시고요. 내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찌만큼은 부력과 순부력, 그다음에 찌탑 한목의 무게가 오링 요수로 몇 g으로 가라앉는지 정도는 알고 사용하면 아마 낚시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그 비싼 뽕돌을 쓰는 이유가 그 뽕돌에는 장점이 부력, 그러니까 그램수가 써져 있잖아요, 뽕돌 자체에. 그래서 예를 들면 좀 이게 3.6g 찌인데 낚시를 하다 보면 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소모품이기 때문에 터질 수 있습니다. 줄이 터지면 당연히 밑에 있는 채비도 다 날아가겠죠. 그러면 바로 이 찌의 부력을 보고 계산해서 채비를 세팅을 하면은 별도의 찌 맞춤 없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한번 혹시나 몰라서 아마 확인을 해보겠죠. 근데 거의 오차범위 없이 이 3.6g을 뽕돌에 맞춰서 이렇게 딱 쓰는 순간 거의 한목이 나오게끔 아마 세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아마 찌 굉장히 저처럼 종류별로 굉장히 많이 써보셨을 텐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처럼 이렇게 사용에 맞게끔 카본탑 일반 평상시에는 이렇게 쓰는 카본탑 찌, 솔로디 찌, 전자찌 정도를 구분을 하셔서 낚시를 하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커뮤니티에 낚시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를 여쭤봤는데 밥, 찌, 채비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조사님들께서 밥이 가장 중요하다.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찌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찌도 당연히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낚시를 할 때 실질적으로 보는 거는 밥도 아니고 채비도 아니고 찌의 이 움직임을 보고 밥도 조절도 하고 또 채비도 바꾸는데 채비 역시도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나는 합사가 더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면은 합사채비만 일단 꾸준히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요. 내가 강선채비가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면은 강선채비만 사용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또 나는 수해결채비가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수해결채비만 쭉, 나는 펜더채비가 맞는 것 같아 하면은 펜더채비만 쭉 해서 최소한 한 가지 채비, 그 다음에 한 가지 찌, 그 다음에 한 가지 반만 우리 연습을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굉장히 실력이 많이 향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제가 항상 최근에 주제는 그거예요. 제가 그동안 낚시를 하면서 내가 뭐가 많이 부족했었지? 라는 생각을 하고 영상을 찍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찌에 대해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말씀드렸다시피 밥이 중요해. 그래, 밥만 잘 조정하면 돼. 그래, 채비가 중요해. 자작채비 한번 이쁘게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으로 많이 낚시를 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두 개가 정말 중요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찌도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찌도 최소한의 스펙을 알고 사용하면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